점프를 했는데 행보관님한테 전화가 이걸 어쩌누? 이걸 어쩌누? 할 말이 없네. 찡찡. 이 주인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수님.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 군생활에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는지 부정적인 생각들만 했었는데 형님 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군생활 얘기할 때 신나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 제 군생활도 추억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려! 지금이 제일 위험해. 이화된 거니까. 저는 땡땡 사단 신병교육대 장교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실 사단 신병교육대 장교소대장은 보통 중위급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단기자원이라 그런지 소위 인간하고 곧바로 신교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썰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근무한 신교대는 대대급이 아닌 크기는 중대급 부대로 한 개의 중대에 중대장과 소대장 2명, 행정보급관과 부소대장 2명 편대로 1년에 5개 정도의 신병 기수를 받게 되는데 한 개의 기수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됩니다. 다른 사단과는 달리 간부와 조교들의 수는 적은데 비해 훈련병들의 수는 똑같아 늘 많은 작업과 늘 교육에 쉴 새가 없었습니다. 빡셌다라는 거야. 그렇게 소위로 자대해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기수를 수료시키고 나니 어느 정도 부대에 돌아가는 사정도 알게 되었고 점프도 뛰는 타임과 요령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수지역 밖으로 나가는 거를 점프를 한다고 하죠. 참고로 저희 부대 BOQ는 영해에 있어 퇴근 후에 자유롭게 외출하고 차가 있으면 점프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2 진급이 확정되어 중2 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이 입수한 지 1주차가 끝나고 인적사항 파악과 사단의 보고하는 문서를 마무리하여 여유가 생기던 때였습니다. 주말에 근무도 없는 일요일에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매번 부대 근처 위수 지역까지 오는 것이 미안하여 과감하게 점프를 뛰어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통 강원도에서 근무하면 점프하는데 1시간에서 아무리 길어야 2시간 정도 그 안에 다 점프를 하죠. 요즘처럼 날씨도 좋아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8시에서 9시가 넘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근무였던 행보관님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부들이 많지 않던 부대라 서로 말을 놓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잘 지내는 사이라 늦은 시간에 전화가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보호관님. 소대장님 어디야? 나 바뀐데? 왜 그러십니까? 2명이 없어. 예? 뭐가 없다고? 훈련병 2명이 없어졌어. 예? 훈련병이요? 타령한 것 같아. 아씨, 나 서울인데? 빨리 들어오래, 빨리 와!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중위를 달게 되는데 위수지역 이탈에 중대장님, 인사장교 선배 그리고 맞선임까지 일이 커지면 그들에게 욕이란 욕을 나게 들어먹고 잘못하면 징계까지 받게 되겠다는 생각에 후들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겁하지. 일반 병사였으면 일단 100% 징계 받죠. 이거는 곧바로 지하철 다음역에서 바로 내렸고 택시를 타기 위해 계단을 미친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고 당황을 했는지 올라가다 다리가 휘청거려 풀리기까지 했습니다. 평상시에 체력 관리 안 하냐? 바로 보이는 택시를 찾고 부대까지 가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사님에게 부대 방향만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니 중대장님, 인사장교 선배, 맞선임, 옆 중대선임, 당직 사령 등등 미친듯이 전화가 왔고 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를 반복하며 똥줄이 타 들어갔습니다. 보통 BOQ가 아무리 멀어도 5분, 10분, 15분 내에 다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사단까지 보고가 되고 휴일인데도 사단 참모들을 비롯하여 인근 부대 간부들까지 나와 부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40-50분 정도가 걸려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쯤 맞선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진짜 어디야? 곧 그 때다녀 도착합니다. 그러면 거기 역 주변에서 뒤지고 있어. 역 주변 말씀이십니까? 그래, 훈련병들 타령해도 그 지하철 타러 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거 뒤지고 있어. 그렇게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이미 헌병들이 출동하여 역 주변과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전화해보게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 눈이 현안이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훈련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친듯이 찾아다니고 잡으면 모든 거는
오히려 포상받아. 그런 중 10분 정도가 흐르자 옆 중대장님 차를 타고 맞선인가 옆 중대 선임이 도착을 하더군요. 다급한 상황이라 말은 안 했지만 맞선임은 눈으로 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CCTV를 돌려보고 여기저기 탐문도 하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흘렀을 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다행히 부대 인근 상가에서 사당 감찰 장교님이 활동복을 입고 배회하는 훈련병들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본인이 잡으면 베스트였겠다만서도 만약에 못 잡았어, 이 사건이 커졌어, 그러면은 사실 본인한테 득대커는 없죠. 타령한 지 2-3시간이 안 되어 잡았고 일이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을 때라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옆 중대장님 차를 타고 부대로 들어가는 중에 옆 중대장님 야 자선아, 넌 여기 미리 나와서 찾고 있던 걸로 해줄게. 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중대장님, 나중에 거하게 한번 쏴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풀코스로 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부대로 복귀하여 중대장님실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트레이닝복이나 전투복으로 다급함을 보여주는 옷차림이었는데 저만 청바지에 셔츠와 가디건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칠한 모습이라 참 민망했습니다. 사실 부대 대부분의 간부들은 제가 다 점프 뛰고 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대장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대장님도 훈련병들 타령한 것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 따로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게 다행히 타령한 훈련병들도 잘 타이르고 교육하여 무사히 신병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점프를 뛰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등등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 안 받아서. 그때 이후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특히 군대에서는 항상 만일을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하시는 현역 장병분들 절대 탈영하지 마시고 또 육군훈련소 신교대에서 훈련병을 양성하고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오늘도 인생 점프를 위해 저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정말 제가 군생활할 때는 점프를 생각만 해봤지 실제로 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갈 때 무조건 그 길에 헌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간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BOQ가 외부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때 부대 안에 사고가 터진다, 인생 걸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오늘 사연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파이팅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걸리지는 마세요.